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올해 첫 독자 제재를 중국 기업에 한 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김 전 차관의 승진을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씨는 어제 조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재수사가 곧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은 인재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어제 하루에만 포항시민 1000여 명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포항 지진의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전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중부와 전북 내륙에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어제보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날이 온화했다가 추워지니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 영하 4.7도로 어제보다 무려 11도 정도나 떨어졌고요. 서울도 8도가량 낮은 영하 0.6도입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 9도, 대구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지만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오늘 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기가 예상되지만 동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구름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게이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클럽 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자필 사과문을 읽었던 가수 정준영 씨.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약 8시간 만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범행의 특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함께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당시 이사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장 씨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규 씨 왜 폭행하셨어요? 또 버닝썬 게이트와는 별개로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안요원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뇌물 혐의까지 추가된 가수 최정훈 씨가 음주 단속 당시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분까지 무직이라 속였는데 그 때문에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단체 카톡방에 자신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글을 올린 가수 최종훈 씨. 여기에는 단속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시도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음주효 무마대가 얼마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제안하며 매수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뇌물 혐의가 추가된 최 씨는 단속 당시 타고 온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까지 채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자신의 신분을 가수가 아닌 무직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인일 경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람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최 씨가 무직이라 거짓 주장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 당시 최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어제 오후 비공개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지난 2016년 클럽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하며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리는 앞서 자신의 해외 사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희진 씨 부모 살해범들이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김모 씨는 살해 과정에 자신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는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 씨. 제가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위조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수사관 행세를 하며 집안으로 갔지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건 함께 들어간 중국 동포라는 겁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모가 영장을 보여달라며 저항하자 중국 동포 한 명이 갑자기 이 씨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뒤 어머니까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중국 동포들이 이 씨 부모 집에 있던 현금 수천만 원을 갖고 도망쳐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중국 동포 박모 씨 등 3명이 올해 1월 초부터 함께 살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지난달 16일 김 씨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은 신성시되는데 이 초상화를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반북활동단체가 공개한 영상으로 북한 내부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힘껏 액자를 내동댕이 칩니다. 산산조각난 액자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이 영상을 공개한 곳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로 영상 앞부분에 조국 땅에서라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촬영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사진은 신격화의 상징으로 공공장소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도 걸어놓고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씨 일가의 신격화를 타도한다며 공공연히 산산조각낸 만큼 북한 당국은 색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외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난 2월 있었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의 배후로 이 단체가 지목되는데 대사관에 침입해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해외 대사관의 내부도 엄밀히 말하면 북한 땅인 만큼 조국 땅이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단체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벽에 낙서를 하고 과거 천리마 민방위로 활동하면서 독살됐던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한 바 있습니다. 해외 탈북민 보호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의 규모와 구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로 김정은 2기 체제의 권력기관 주요 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결렬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향후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획기적인 기업 대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다소 무거운 자리일 수가 있는데 문 대통령은 농담에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최중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직원과 획기적인 대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발표한 직원이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영화와 같이 담보 없이 좋은 컨텐츠만으로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매년 약 4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와 대출의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그러자 최근 대박 영화 극한 직업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최근에 히트한 극한 직업도 여기 투자했는데. 네, 그래요? 이번에 1월에 투자했습니다. 그거는 좀 부럽겠네.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극한 직업에 기업은행이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농담하자 폭소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박 투자의 경우는 매우 드물어 흥행 실패에 대한 면책 부분도 논의됐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행여 이제 잘못되면 뭐 문책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요. 본인의 중과실 고의가 아니라면은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를 전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이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서울에서 날림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29곳이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던 날 적발된 곳도 6곳이나 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서울의 한 공사장입니다. 여러 덤프 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세륜 장치 위를 지나가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랫동안 쓰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유, 모래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규정대로라면 모든 차량은 바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한 뒤에 공사장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날림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 현장은 서울에서만 29곳이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연속 발령된 날 적발된 곳도 6곳이나 됩니다. 대부분 방진 덮개를 덮지 않거나 바퀴를 씻어내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비용 절감이라던가 편의성을 이유로 그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먼지는 서울시 전체 먼지 발생량의 20%를 넘게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공사업체 가운데 28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중국 장쑤성의 농약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폭발의 충격이 인근 마을까지 전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공장.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폭발이 워낙 강력해 충격이 인근 지역으로 전달되면서 건물과 자동차는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고 거리에는 부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중국 장쑤성 옌청시의 화학공단에 있는 농약 제조 공장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사망했고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깨진 유리 파편 등으로 다친 사람들이 많아 부상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 지역에는 규모 2.2 크기의 인공지진이 감지됐고 사고 현장에서 7km 떨어진 한국 기업 공장까지 충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소방대원 등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번 주말 포스트 시즌 레이스에 돌입하는 프로농구 6강의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리그 최강 모비스는 단연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리그에서 정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모비스가 KCC의 어떤 멤버 구성도 좋지만은 그래도 저는 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팀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모비스 유재학 감독과 LG 현주혁 감독을 제외한 4명이 모비스를 꼽았습니다. 올 시즌 개막과 동시에 1위 자리를 차지한 뒤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며 최강 전력을 과시한 모비스. 라거나, 함지훈, 이대성 등 국내 최고의 스쿼드에 팀 득점, 팀 어시스트, 팀 리바운드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내실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공의 적으로 꼽힌 유재학 감독. 동갑내기 추일승 감독을 저격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버거운 팀은 없고요. 그냥 저는 추 감독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늙기 전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모비스의 왕조 등극이냐, 다른 팀의 깜짝 우승이냐. 챔프전 타이틀을 둔 6강의 진검승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인 주간을 기념해 책장을 조립해 서울 내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상공인이 열어가는 희망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상공인 주간엔 지역별로 무료급식 봉사와 군부대 밥차 운영, 장학금 수여, 복지시설 물품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 해당하는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가 최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개편됐다며 자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왼쪽이 일본 총리실, 오른쪽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인데요. 첫 화면엔 커다란 사진이 왼쪽 상단의 메뉴 버튼과 오른쪽 상단의 검색 버튼까지 얼핏 봐도 비슷합니다. SNS에서는 보기 쉬워서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런 것까지 따라해야 하냐며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는데요. 총리 관저 측은 백악관만 참고한 것은 아니라며 정책을 신속히 소개할 수 있도록 비주얼을 중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이 구속된 가운데 현직 대학 교수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가 정준영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 남학생들에게 보여줬을 것이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수는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한 가운데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이 늘고 있는데요. 이 노키즈 존을 방문했다가 거부를 당한 11살 아이가 일기를 적어 올려 화제입니다. 동생 생일을 맞아 한 식당을 방문한 가족. 아이는 스테이크를 먹을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지만 레스토랑 직원은 노키즈 존이라며 가족의 입장을 거부했다는데요. 집에 돌아온 아이는 아이들이 없어야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SNS에 일기를 적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도 한땐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나 보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많은 누리꾼들은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려다 의도치 않게 도미노를 만든 남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도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은 길이 가로막히자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데요. 그 순간 분리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데 도미노처럼 중앙분리대도 줄줄이 쓰러집니다. 다시 들어 올려보지만 혼자선 역부족인데요. 제대로 민폐남이 된 이 남성, 아직 경찰이 추적 중이라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돌발 행동으로 보는 이들을 당황시킨 남성이 있는데요. 설마 이걸로 체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난폭 운전으로 경찰에 쫓기는 차량. 얼마 못 가 포위되는데요. 결국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경찰의 명령을 따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춤을 춰도 반응은 싸늘한데요. 결과는 당연히 체포죠. 대체 뭘 기대하셨나요? 교육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VR. 이젠 예비 우주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우주복을 입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들. 실제 달 탐사에 나설 러시아의 예비 우주인들입니다. 122일간 격리돼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가상현실, VR 기기를 이용한 겁니다. 우주선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니 정말 실감나는데요. 훈련 잘 받고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요.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평생을 괴롭힐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크루즈 여행 중 배 위에 놀이기구를 탄 이 남성. 하지만 즐거움도 잠깐. 줄이 끊어지면서 약 6m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결국 골반뼈가 골절돼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남성은 안전설비 미흡을 이유로 크루즈 회사를 고소했는데요. 회사는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겨울이 쉽게 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옷을 얇은 외투를 골랐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두툼한 겉옷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무려 11도가량이 낮습니다. 서울도 9도 낮은 영하 0.5도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춘천 영하 1.7도, 대전 0.2도, 전주 2도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낮에는 서울 9도, 대구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지만 날은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전남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에서 요란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